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하는 시간이고요.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 사람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음인데요. 이분이 봤더니 배우시더라고요. 배우고 보디빌딩에서도 나가고 정치까지 하시는 분인 거를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 통해서 저희가 피파 수업에 함께 다룰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함께 저희 추천해주신 부분 목록을 한번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제목은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인생을 바꾸는 7가지 무기.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음. 꿈이 담긴 스토리텔링. 우리 자신이 바로 첫 번째 고객이다.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국엔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어야 한다. 비전을 파는 가장 쉽고 진실된 방법은 내면의 목소리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남들에게도 하라. 목표를 주변에 알리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실천보다 계획에 치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꿈꾸기는 행동하기보다 쉽다. 큰 목표를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 꿈을 남들에게 알리는 일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다. 레스토랑이나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든 선거운동을 시작하든 고객이나 지지자가 필요하다면 모두 마찬가지다. 주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면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이미 꿈이 이루어진 듯이 행동하라.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터놓고 말하되 미래형을 쓰지 마라. 나는 멋진 보디빌더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멋진 보디빌더가 된 내가 보인다라고 말하라. 나는 주연급 배우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연급 배우가 된 내가 보인다가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집회에서도 늘 이렇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런 말하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당신의 비전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에 내보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둘째, 당신의 비전이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타인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이다. 당신이 세운 회사나 일으킨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꿈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면 심지어 군대 동원조차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 웨이더와 그의 남동생 벤에겐 그런 천재성이 있었다. 그들은 보디빌딩은 언젠가 인기 스포츠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보디빌딩은 인기 스포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은 홍보 겸 해외를 방문해 국제 보디빌딩 연맹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보디빌딩은 국가를 세우는 일, 즉 네이션 빌딩이다 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멋진 표현이었다. 1960년대 초 그들이 만든 잡지를 읽고 광고를 보면 어린 나는 당연히 웨이더 형제가 말하는 보디빌딩에 관한 모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주류 스포츠라고 말이다. 보디빌딩 챔피언들이 영화에도 출연했으니까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머슬비치 같은 유명 장소에서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제품 광고 모델도 했으니 보디빌딩은 엄청나게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실과는 달랐다.
1968년 말 LA 베니스 비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조가 약간 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머슬 비치는 폐쇄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한쪽엔 서핑 모드를 다른 한쪽엔 금발 미인을 낀 보디빌더도 없었다. 보디빌더들은 부자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웨이더 뉴트리션은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보디빌딩 산업은 물론 모든 산업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은 그저 잘 나가는 평범한 미국 회사에 불과했다. 여러 지사가 있고 직원도 제법 많고 매출도 상당했지만 내가 웨이더 잡지에서 본 그의 이름이 적힌 비행기는 없었다. 실제로는 빌린 비행기가 가짜 로고를 붙여 촬영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저는 오랜 세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비전을 실현하고 성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마음먹게 했다. LA는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있어야 할 곳이었다. 보디빌딩을 진정한 주류 스포츠로 만들려면 예상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 이해는 부지런하고 열정 넘치는 21살 청년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는 나를 매혹시켜 미국으로 데려올 만큼 보디빌딩이 성장할 토대를 잘 닦아놓았다. 이제 내가 나서서 열심히 뛰며 내 비전을 밟고 보디빌딩을 키우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차례였다. 나는 홍보 전문가를 고용해 데이팅 게임, 마이크 더글러스 쇼, 그리고 나중에는 조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열어 보디빌딩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고 보디빌딩을 널리 알리며 관심 있는 이들을 가르쳤다. 보디빌딩이 인기 스포츠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았다. 1973년 찰스 게인즈, 조지 버틀러와 그들이 집필할 책 펌핑 아이언을 논의할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책은 이후 10년간 펼쳐질 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4년 여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보디빌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 스포츠의 전면모를 설명했다. 조가 잡지 기사로 내게 보디빌딩을 팔았듯 나도 그 기자에게 보디빌딩을 팔았다. 그 결과 나를 보디빌딩계의 베이브 루스라 칭하는 상당한 분량의 공정한 인물 기사가 탄생했다. 스포츠맨 맨 앞장에는 보디빌딩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과시하는 제목과 함께 내 전신 사진이 실렸다. 몇 달 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그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 기사를 내보냈다. 인기 스포츠의 유명 선수들을 다루듯이 말이다. 2년도 안 돼 미스터 올림피아는 ABC 방송의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TV에 중계되었다. 앤디 워홀, 로버트 메이플소프, 르로이 네이먼, 제이미 와이어스 같은 저명 예술가들이 나를 사진 찍고 그렸다. 1976년 2월 나와 플랭크 제인, 에드 코니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전시 또렷한 근육, 예술에서 남성의 몸에서 역사학자와 예술평론가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 전시를 보디빌더들에 대해 운동선수가 아니라 개인의 독특한 창작물 안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로 볼 기회라 평했다. 그 행사는 너무나 인기가 높아 미술관 측이 관람객들에게 바닥에 앉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육덩어리 괴짜로 불리던 작고 괴상한 하위 문화에 불과했던 우리가 어느새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매체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조명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변화였다.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 되었다. 내가 보디빌딩의 얼굴이 됨으로써 마침내 우리 모두가 바라던 대로 보디빌딩을 설명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디빌딩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75년에서 1976년에 이르러 보디빌딩은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도약했다. 1970년대 말엽 댄서부터 의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도했다. 사람들은 체형 관리, 건강 증진, 체력 향상을 위해 역기를 들었고 물리치료와 재활 목적으로도 활용했다.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헬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존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견한 듯했다. 애초에 그가 내게 비행기표를 사주고 미국행을 권유하며 정착을 도운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어떻게든 보디빌딩을 홍보하여 반드시 꿈이 이룰 사람 이름을 알아봤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것이 비전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낸 조 웨이던만의 방식이었다. 조는 탁월한 영업 기술로 보디빌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멋지게 포장했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다. 그는 지금의 노력을 계속하기만 하면 사업과 보디빌딩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할 성과를 세상에 먼저 보여준 몽상가이자 마케터, 홍보가였다. 그는 같은 꿈을 꾸는 이들에게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 보디빌딩을 주류로 끌어올리는 데 참여하고 싶다면 누구나 합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다. 시간 문제일 뿐 기필코 이루어질 일이었다. 오늘날 피트니스 산업은 연간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존은 시대를 앞서갔다. 깨닫지 못해도 많은 유명 기업가가 조의 뒤를 잇고 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으로 자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도 그의 홍보와 판매 방식을 택했다. 만약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든 숙소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담긴 잠재력에 주목하지 않고 애초 구상대로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시에서 호텔이 매진됐을 때 이용할 대안 정도로만 여겼더라면 지금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더 크게 발전할지 모르니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는 데 그쳤더라면, 그리고 회사의 커다란 비전이 이미 반쯤은 실현된 것처럼 자기 꿈을 팔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투자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판매의 기술이 일찍이 조에게서 배웠다. 내가 좋아하는 동기부여 명언이 있다. 보아라, 믿어라, 이루어내라. 하지만 중간에 한 단계가 빠진 것 같다. 바로 설명하라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설명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목표를 내면화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당신 마음속에서 싹튼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당신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꿈으로 폭발했다고 말이다.